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사랑을 주세요란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작가 미상의 시조. 겨울철 따스한 볕을 님에게 보내고저 봄미나리 살찐 맛을 님에게 드리고저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 하노라. 일본의 작가 츠지 히토나리는 다재다능한 인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랑을 주세요는 독자에게 사랑하는 방식, 사랑받는 방식을 알려주는 작가의 별빛 같은 선물입니다. 육아원에서 방황하던 소녀 리리카에게 어느 날 삶의 한 줄기 빛이 된 구원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리리카님께 리리카 씨가 자살 미수 사건을 일으킨 직후 별빛 육아원의 한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죠. 당신을 격려하는 편지를 써달라는 것. 나도 육아원 출신으로 지금은 하코다테 산에서 케이블카 운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규칙을 정할까요? 우리는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과 진실만을 말한다는 규칙. 리리카에게 외로울 땐 하늘을 보렴. 하늘이 있는 한 리리카도 누군가가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거니까. 큰 마음과 강한 정신으로 너희 고뇌를 극복하기를. 베토벤의 말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말이 있더라. 어려움을 뛰어넘어 환희에 이르리라. 고독할 땐 여행을 떠나봐. 내 스스로 바꾸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해. 때로는 친구처럼, 친형제처럼, 연인처럼 리리카와 모토는 진솔한 속내를 편지를 통해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리리카는 육아원을 나와 보육교사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모토의 편지는 뜸해지고 리리카는 큰 혼란을 느끼며 모토의 편지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모토에게 답장해줘. 단 한 줄이라도 내가 건네주는 단 한마디 따뜻한 말. 사랑을 주세요. 오래간만에 온 모토의 편지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후키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케이블카 운전 일이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그녀를 간호하게 되어 편지 쓸 틈이 없다는 것. 시한부 인생으로 점점 죽어가는 그녀를 간호한다는 일이 너무나 힘들지만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편지가 오지 않고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모토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낮에서 밤으로 건너오면서 세상이 한꺼번에 돌변해 버렸어. 오늘 모토가 근무한다는 케이블카를 타러 갔었어. 먼 발치에서 모토가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만 하고 도쿄에 돌아갈 마음이었지. 산정역으로 올라가 용기를 내 요건 아저씨에게 모토에 대해 물어봤지. 그런데 아저씨가 그런 사람은 이곳에 없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 모토, 내게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누구지? 이게 정말 무슨 일이야? 모토의 집을 찾아갔어.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 문득 모토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대문 곁의 우편함을 엿봤지만 그 속엔 온통 내 편지만 가득하더라. 전기요금 청구서도 있었는데 나가사와 후키노라고 적혀 있었어. 후키노라니? 바로 그 아가씨 후키노 씨야? 벌써 결혼한 거야? 모토, 당신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기는 해? 진실을 말해줘. 리리카로부터
어느 날 리리카는 모르는 여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리리카 씨께 저는 모토의 어미입니다. 모토는 올해 3월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아들은 케이블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모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리카 씨가 보내는 편지를 입원 중인 모토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죠. 이제 진실을 모두 말할게요. 모토는 리리카 씨 친오빠입니다. 친어머니는 리리카 씨를 낳고 숨을 거두었죠. 아버지 히키히로 씨는 저희 남편과 친분이 있는 분으로 사업에 실패 후 아들은 우리 집에, 리리카 씨는 육아원에 맡기고 행방을 감췄죠. 착하고 성실한 성품인 모토는 성인이 되어 하코다테 시청에 근무했지만 22살 때 불치의 병에 걸렸지요. 남편이 병사 후 모토에게 친아버지와 누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모토는 수소문 끝에 리리카가 있는 육아원을 찾아냈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곳 선생님의 주선으로 펜팔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오빠라고 나설 수는 없었죠. 몇 년 뒤면 세상을 뜨게 될 터이니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편지왕리였습니다. 절대 만나지 않는다. 서로 진실만을 주고받는다 라는 약속도 모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감추기 위해서였죠. 후키라는 공상의 여인을 만들어 사랑한다고 했죠. 병원에서 후키라는 여인을 간호하며 지쳐서 글씨가 엉망이라는 말은 자신이 손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몸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리리카 씨로부터 온 편지엔 눈물만이 그의 아이의 유일한 응답이었습니다. 부디 리리카 씨는 남은 인생을 모토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5월 20일 나가사와 후키노 올림. 성경의 고린도전서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다음날 12시에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친구는 그의 건망증이 염려되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일 약속 잊지 말게나 친구. 그러자 그는 수첩을 보고는 미안하네. 내일 12시에 선약이 있어서 안 돼. 오늘도 시간을 아끼며 보람된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